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오늘 프로의 시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자산 운용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님. 네, 좀 예. 잘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내심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지금 스튜디오 너무 고요하다고 아까부터 그러시던데. 네, 그래서 예. 좀 살짝 아쉬울 뻔했는데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보여주실 윤여민 이사님의 실력도 앞으로 또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보시죠. 뚜렷해지는 성장 모멘텀 원전 섹터. 조금 전에 상승률 상위 종목 쭉 보면서 또 우리 전문가도 원전 이야기 해줬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큰 과제다라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언급을 참 많이 했었고요. 원자력 발전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성비가 있는 발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쪽이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바닥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 얼마나 커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저번 정부만 하더라도 이제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 이 원전에 대한 사실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주목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진, 테러, 어떤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원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좀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좀 글로벌적으로 좀 줄이는 추세였습니다만, 사실 한 3가지 정도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원전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족국, 어떤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된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EU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를 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으로 바로 넘어가긴 힘든 상황. 여기에 아무래도 좀 중간 단계로서 좀 원전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에서 지금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원전은 제가 볼 때는 신재생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브릿지 역할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발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수요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일단 2023년 대비했을 때 지금 3년 후인 2026년 한 10% 정도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생산량 자체도 2,900 거의 한 3,000 정도 되는 테라와트시까지도 제가 볼 때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다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대비해서 2026년도에 원전 전력 생산량이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기가 원전 전력 생산의 증가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맞붙고 있는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쟁력 있을까요? 일단 원전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5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우리나라인데, 일단 러시아는 아무래도 전범 국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꺼리는 부분이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떨쳐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지만 그래도 좀 경쟁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 결국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의 어떤 경쟁에 대한 순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원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 온 타임 온 버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예산을 갖고 원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이 있다. 킬로와트 시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 단가가 한 3,500달러에 어떤 불과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프랑스는 뭐 거의 한 8,000달러, 미국은 거의 한 6,00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온타임 온버짓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주처가 뭐 한 30조를 주고 5년 안에 원전을 지어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주를 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게 되면 30조에 5년에 어떤 원전을 지어라? 그럼 대부분 기간과 예산이 2배가 초과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체코가 프랑스 옆에 있고 유럽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버짓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조 단위로 나오는 상황. 그리고 기간도 지금 이 체코 같은 경우는 2029년에 착공해서 2036년 상업 운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과 버짓을 맞출 만한 국가는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분명히 경쟁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7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좀 발표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서뿐만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말 딱 정해진 기한 안에 오히려 그 기한보다 더 빠르게 네, 맞습니다. 건설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성이겠죠. 빨리빨리. 일단은 그것도 네.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기에 대한 부분들에 좀 확실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쉴 거 다 쉬고 그리고 어떤 원자재 운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부분이 좀 정체가 되면 B라는 부분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기를 맞추기 위한 프로세스를 좀 유동적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조달 같은 경우도 확보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체코 이런 어떤 이 큰 30조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저는 뭐 교두보가 된다고 하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튀르키예 뭐 영국과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레퍼런스가 되면 좀 더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체코 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수주 7월 중순 정도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하고요. 연내 본계약 마무리 예정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2028년까지의 국내 발전 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발표가 계속 좀 미뤄져 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할지 궁금하고요. 원전에 도움이 될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이 전기본이 발표 시기는 확실히 좀 미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면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한 4월 달 정도 총선 전후로 해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소야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조금 이제 시간 타임으로 봤을 때 좀 밀리는 부분들 좀 제가 볼 때는 뭐 5월에도 좀 불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원전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최소 2기, 뭐 최대 10기, 뭐 그 안에서 몇 기가 좀 지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형 원전 2기에 소형 모듈 원전 4기로 해서 지금 6기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 6기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체코라든지 어떤 해외 수주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6개 짓는 것만으로도 저는 분명히 주가에는 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발표에 대한 시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5월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6월 달로 밀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 가는 내용물 결국 이제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국내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6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분명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11차 전기본에 대한 상당히 저는 기대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특히 용인 클러스터 관련된 쪽까지도 저는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원전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큼 반영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전 없이는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신규 원전, 지금 예상치 나와 있는 게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4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상치를 채우게 된다면 분명히 주가가 후행적으로 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그때도 원전 르네상스 얘기가 참 많았었고요. 그때도 뭐 여름에 덥다 해서 블랙아웃, 전력 부족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AI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런 헤드라인 나오네요. AI가 열어젖힌 신원전 르네상스. 진짜 르네상스가 올지, 네,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제는 좀 원전주들이 좀 더 강력한 추세로 큰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종목과 투자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원전에 좀 주가를 발목 잡았던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와 또 미국 회사 간의 제가 볼 땐 소송에 관련된 이슈, 아직까지도 좀 발표가 클리어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원전 섹터 아무래도 좀 뭐 기준이 되는 대형주, 그다음에 밑에 따르는 중소형주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코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언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경우가 약간 대형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앞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섹터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제 한전 KPS의 어떤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V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바닥권에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반발 매수세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 박스권을 다시 한번 뚫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도 바닥권 대비해서 그래도 20%에서 30%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섹터를 이끌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같이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탄력성 있는 종목들이 이제 뭐 우진엔텍, 뭐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G2파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지금 뚜렷하게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 특히 이제 1월 24일 날 좀 상장을 했던 부분들, 여기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 자체가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이면 아무래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7월 중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우상향의 기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어떤 기한을 좀 역으로 계산해서 오히려 좀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좀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일정 매매에 대한 어떤 스킬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나하나. 아까 체코는 7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알아봤었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도 기사 보니까 더 크게 원전 확보해야 된다고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5년 뒤에 AI 센터 전력 감당하려면 원전 53개가 더 필요하다. 네, 이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수출보다는 오히려 국내의 모멘텀 갖고도 충분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전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좀 포트에 좀 담아두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